이기는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사이에 이제 쓰신 책을 좀 봤어요. 그 부의 리셋 버튼을 눌러라. 네.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그 불평등 해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과거에 폭력적인 어떠한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사건 이후에는 불평등이 맞춰졌더라라는 내용. 이제 코로나19를 대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는데 사실 지금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서 자금 유입의 그 흐름을 보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불평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떠세요? 뭐 사실 지금 당장만 보면은 뭔가 그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 좀 기간을 넓혀서 지난 1년 사이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경제 회복이라든지 주가 상승 측면 등에서만 봐도 우리 시장도 상당히 남다른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대신 이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이런 경기 침체 이후의 회복 속도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고 사실 팔이 안쪽으로 약간 굽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의외의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환율이 진정되는 회복세를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의외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역시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 경제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라는 어떤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외로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조금 차분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 시즌이 문을 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는 듯한 분위기가 이제 여러 센터장 분들께서 내시는 컨센서스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이번 2분기에 대한 우리 시장 평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그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부분 등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못 오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듣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의 절대 수준 자체가 바뀌어 있고 이 바뀐 상황 등은 현재의 경기 회복이나 기업 실적 증가 등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6개월째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꼭 많이 연속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하락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부분 등은 아니지만은 현재 위치에서 또 다른 주가 수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조건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인 등이 수출이 회복된다거나 기업 실적이 증가됐다라는 지금의 어떤 현실의 모습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이것을 찾는다라면은 현재 위치에서도 도약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어떤 가격 부담에 대한 부분 등을 한 번은 해소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저희는 2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네, 조심스럽게 네, 2분기는 그렇습니다. 볼 필요가 있다.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 좀 거론되고 있는 게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숨통 트이게 한 거하고 네네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된 거 하고 이거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는 당연히 어떤 시장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 2015년도와 16년도에도 국민연금의 그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에 관련된 사안 등이 등장을 했었을 때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 여건이 개선되었었던 부분 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당장 지금부터 주식을 사ян다거나 그런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 부분 등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2분기에 여러 충격 요인에 대한 적응 과정이 만약에 있게 될 때 시장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연금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신까지 가지는 않는다. 4월 1일부터 지금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 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기간과 맞물린 것이 지금 원화가 다시 조금 강세로 반전된 상황에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더 매수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더 안정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조금 더 체크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국민연금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보다는 매도를 조금 조절해 가면서 매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 여기에 이제 방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험악해졌을 때 구원투수의 역할 정도는 해줄 것이다라는 코멘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큰 호재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눈높이를 다운시키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게요. 우선 다른 측면보다도 우선 시장이 수급만으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인생 선배의 조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자식을 돈으로 키울 수 없다. 만약에 돈으로 키운다라면은 예. 자산가들의 자제분들이 가장 똑똑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유동성 외적인 요소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영향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들이 변해가는지 이것을 찾는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그럼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마무리 전략 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이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사실 투자 심리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중단할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확장 국면이 지속되기 위해 우리가 겪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일시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라는 것은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등이 아니거든요. 어떤 공매도 주체 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을 극복해내야 할 것은 투자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기업 측에 어떤 그 칼자루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 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고통을 수반하는 이슈긴 한데 지나고 나면 조금 더 꼭 고통이라고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 등은 아닐 것 같아요. 결국은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본질과 어떤 실질적인 경제라는 부분 등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보다 지금의 이런 우호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간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서 본다면 공매도라는 이슈가 그 전체적인 기간의 의미를 보았을 때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둘 수 있는 변수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거래 대금 증가나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조금 더 좁혀서 업종별 그리고 섹터별 전략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지난주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실적에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의 침체 상황을 어쨌든 잘 이겨내 왔었다라는 거. 문제는 특정 업종으로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잘 감지되어 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최근에 기업 애널리스트들이 탐방을 다니면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투자 활동과 연계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IT, 장비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이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업종에 대한 구분을 배제하고 지금은 기업들의 투자 활동이 영업 활동과 연계되는 그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관심으로 맞물려 보시는 부분이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주에 대한 어떤 투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콕 집어서 네. 이거는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섹터 있으세요, 혹시? 우선은 반도체 장비 쪽이 가장 그 변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네. 관심을 많이 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그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률입니다. 자급자족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내재화하겠다, 자금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측에서는 상당히 왕성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었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업종 내에서도 그 해당되는 부분 등을 조금 찾아내실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완성 업체들이 자금률을 높이게 되면 끌어다 써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네, 장비. 따라붙는 게 소재, 뒤따라붙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양 지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숨통은 트이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개인만 좀 수급 상황에서 끌고 가는 장세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 끝까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